방금까지 말씀 많이 해주셨던 전혜연 평론가님. 쉬는 날에는 매 눈도 좀 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 설 연휴였던 지난달 14일 일어난 일입니다. 설 연휴면 대부분 마음이 좀 푸근해지면서 좀 긴장이 풀어지게 마련인데요. 인천 미추홀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누군가의 눈이 번쩍 띄었다고 합니다. 오. 바로 이 경찰 매의 눈이 발동했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근무하는 날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일정을 위해서 이동하다가 이렇게 매의 눈처럼 번쩍하면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오. 상황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녹색 신호에 맞춰서 차량들이 직진하고 있는데 사거리를 지나던 차량 대각선 방향에서 뭔가 낯익을 얼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남성, 이 지금만 보셨죠? 이 남성이 유유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를 운전하던 경찰, 차를 돌려서 이 남성에게로 향합니다. 이야, 하재근 평론가님, 저 둘이 무슨 사이일까요? 뭐 반갑다 친구야 이런 거예요? 뭐예요? 전혀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아니고 차를 돌리면서 쫓아간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럼 길을 건너던 남성은 누구였느냐? 바로 지난 5일부터 8일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차장 그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2대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아이고. 훔친 차량 터리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저기서 지금 쫓아간 것인데 저 경찰이 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범인의 이제 그 인사차기를 인식하고 있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딱 보고 쫓아간 건데 사실 CCTV 봐도 사람 얼굴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저 경찰이 집념을 가지고 CCTV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으면 얼굴을 기억을 했을까. 또 저게 근무 중도 아니고 휴무일이었는데 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터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만나다가도 쉬는 날 다른 엉뚱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그거는. 사람이 모두가 전화이 되면 이게 머리 사고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경찰은 쉬는 날 완전히 그러니까 근무 태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건에 푹 빠져서 이 사건을 내가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집념으로 CCTV를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딱 맞닥뜨린 것도 아니고 예.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쫓아가서 저렇게 한 거였는데 저 일이 벌어진 시간은 바로 14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나중에 길거리에서 저 보면 알아봐 주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운전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범인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매눈이 아니고서는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 쉬다가 범인을 발견한 건지 해당 경찰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이제 피해자만 보이더라고요. 범행 당시랑 비슷한 옷차림으로 있었고 근접했을 때쯤에 보니까 뿔테 안경이 보이더라고요. 뿔테 안경이 흰색이라서 그거까지 확인하니까 이게 동일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발견되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고 이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담 아나운서 이거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뭐 자만추라고 해도 되나요 이거?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네,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뭐 사실 범인은 원치 않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만추가 될 수 일방적인 있을지는 자만추? 네, 일방적으로 쫓아가신 거니까.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아까 하재근 평론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한 번 본 사람 기억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기도 했고 또 쉬는 시간이었는데 세상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경찰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딱 보자마자 게다가 또 기민하게 바로 쫓아갔잖아요. 사실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쉬는 날인데도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경찰은요. 바로 근처에다 차를 세워두고 동료들에게 지원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차량털이 피해자가 저벅저벅 걸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경찰 아파트 주민인 척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막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경로를 바꿔가면서 뒤쫓는가 하면 주차장에서 나와서는요. 이 차 뒤에 숨었다가
저 차 뒤에 숨었다가 하면서 피의자를 쫓아갑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네. 자, 박주희 변호사님, 그래서 이 남성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이 쫓아 들어갔던 이 주차장에서는 다행히도 추가 범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경찰은 주차장을 나간 이 남성을 계속해서 쫓아갔는데요. 이 미리 정한 장소에 동료 경찰들이 미리 포진해 있었고요. 이 피의자의 예상 도주를 차단해서 결국 현장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 피의자는 경찰이 증거를 바탕으로 이 범행을 추구하니까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경찰은 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민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께서도 이렇게 범인과의 아까 표현한 이 자만추 이런 경험 있으세요? 흔한 일은 아닌데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서 동료와 순찰을 하던 와중에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한 적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순간이 아니면 절대로 못 잡을 것 같은 절박함에 야. 맹렬하게 추적하기 마련인데 형사들은 인상착의를 상당히 잘 기억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건이어도 예를 들어 옆 동료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조사했을 때 그 관계자들의 인상착의도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제가 대놓고 형사팀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모두 하나같이 인상착의를 잘 기억하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야. 이 직업에 필요한 자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사건은 비슷한 옷차림에 흰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더더욱 식별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는 날 일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언제든 경찰관으로 변신하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